아이고, 무릎이. 당신의 이웃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밤낮 없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새 드릴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드릴 살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챙겨주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세금, 당신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산면 성공리 이헌구.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틀어드리고 있는데 이런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든지 다 연세를 많으셔가지고 노래 계신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런 영화를 참 틀어드리고 우리는 참 두말할 것도 없이 반갑죠. 예, 좋고. 네, 그럼 저희 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라는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을 것밖에 없죠. 뭐. 네, 그래도 뭐 바라는 점은 더 벌써 와 실어주면 더 좋지. 저희 영화를 몇 번 더 틀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저희한테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지요. 마지막으로 라디오 서천 1919 하면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라디오 서천 1919 화이팅!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어젯밤 어떤 꿈을 꾸셨나요? 기억에 나는 분도 있으실 테고 너무 피곤해서 꿈을 꾸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꿈을 꾼다고 합니다.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인 거죠. 처음부터 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삶에 지쳐서 꿈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1919 청취자분은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10월 6일 라디오 서천 1919의 정수환입니다. 첫 곡으로 인순이의 거위의 꿈 띄워드렸는데요. 이 노래 참 유명하죠. 저는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 이 노래가 익숙한데 사실 원곡은 카니발입니다. 또 카니발이라는 가수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카니발이 그 유명한 김동률과 이적이 멤버였던 카니발이죠. 1집 앨범에 수록돼 있던 거위의 꿈은 이 김동률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이적의 개성이 함께 묻어나서 참 조화를 이뤘던 원곡 듀엣곡을 인순이가 리메이크하면서 다시 화제가 됐죠. 당시에도 취업으로 고민하는 20, 30대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힘이 됐던 곡이라는 평을 들었었는데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이 곡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되는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할 당시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곡이거든요. 꿈에 대해서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919 청취자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사람이 너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쵸? 저도 이번에 이 오프닝 라디오 서천 1919를 준비하면서 그래. 어쩌다가 그냥 뭐 기억도 나지 않는 그냥 진짜 잠잘 때 꾸는 꿈만 꾸고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네?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다잡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러게요. 저는 뭐 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라디오 서천 1919에 관해서 꿈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방송을 함께 듣고 함께 좀 더 소통의 확장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누군가에게는 뭐 그렇게 대단한 꿈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작년부터 쭉 이 1919 방송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혹은 그 이외의 시간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방송도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항상 안내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다 갖고 계시는 꿈들이 있을 겁니다. 뭐 거창한 꿈이 아니더라도 작은 소망부터 원대한 그런 창대한 꿈까지 다 가슴 한켠에 마음속에 품고 계실 텐데요. 이 꿈이 진짜 훨훨 날아서 활짝 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윤도현의 나는 나비와 싸이의 드림 두 곡 연달아 듣고 오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내게 있을 때 옆에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소중함을 소중하지 잊는다 결국 잃는다 결국 싫은 나 그렇고 그저 그런 인간이었다 감사한 걸 감사할 줄 모르는 간사한 남 사스런 사람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푸짐한 선물 공개합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사회적기업 전통예술단 호내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챔교육의 메카 아이마을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구이 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라디오 서천 1919 코너 소개합니다. 첫 코너는 일자리 네트워크입니다. 한 주간의 서천군 내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다음 두 번째,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 줄여서 오사마 코너에서는요. 김진현 씨가 사회적 경제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 전해주십니다. 다음 2부에서는 서천군 지역 정보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천군청의 홍보팀 김혜주 아나운서와 함께 서천군의 지난 소식과 앞으로의 소식을 이야기해봅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요. 블로거 김대겸 씨와 함께 생활정보 팁팁, 사연정보 팁팁에서 유용한 생활정보와 또 국민들의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이어갈게요. 달의 연인 보보경심여 OST죠. 백아연이 부른 사랑인 듯 아닌 듯. 어쩌면 어쩌다 말하지 못한 감춰놓은 비밀이 있어.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일자리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두 가지 정보를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 팀장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대신 일자리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원산업안전에서 운전직 1명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나이는 45세 미만, 근무는 주 6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휴무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고요. 업무는 아무래도 산업안전 회사다 보니까요.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급여는 월 160만 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 장항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경비직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 나이는 65세 미만입니다. 근무는 격일 근무로 일을 한 형태고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그래서 격일 근무를 하는 것 같고요. 급여는 월 155만 원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성원산업안전에서 운전직 1명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 나이는 45세 미만. 근무는 주 6일 근무돼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휴무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일이고요.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급여는 월 160만 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 장항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경비직 1명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 나이는 65세 미만. 근무는 격일 근무.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급여는 월 155만 원 이상입니다. 날이 흐렸다, 좋아졌다, 계속 오락가락한 날씨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90년대에 이 가수를 모르는 가수가 아마 없었다죠.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듣고 오겠습니다.
안개비 조명 흐트러진 내 몸을 감싸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나의 모습이 이제는 싫어.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오사맛 코너 주제는 영국의 사회적 경제 성공 사례 해크니 협동조합 개발입니다. 영국에서는 지역 주민의 주도로 낙후된 도시를 성공적으로 재생하고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심 공동화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많은 만큼 이러한 지역 주민 주도의 활성화 사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70년 낙후 지역인 런던 달스턴구를 회복하기 위해 자치구는 해크니 협동조합 개발에 3층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달스턴 지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대량의 폭격으로 마을 건물이 대부분 붕괴되었는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소유권이 불분명했던 땅들은 스쿼터들 차지가 되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1979년 주거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이후 HCD로 발전합니다. 구청은 스쿼터가 빠져나간 빈 공간을 소유했지만 쓸 데가 없자 남은 HDC에게 통우추 하나를 조건으로 100년간 3층 건물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이는 통우추 계약이라 불려지는데 땅을 놀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 아래 값싼 조건으로 농사지을 땅을 빌려줬던 전례의 계약 방식입니다. 정부와의 통우추 하나를 계약으로 시작한 HDC는 낙후된 달스턴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들을 시작하였고 HCD는 달스턴의 유휴 건물들을 구청으로부터 자산 이전 받거나 싸게 사들여 임대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 대상은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 문화예술단체, 소수민족이 참여하는 기업, 여성사업가, 장애인사업가와 같이 사회적 가치 혹은 커뮤니티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세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는 시중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건물을 임대해 주어 지역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범죄의 온상이었던 장소를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킨 질레테 광장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질레테 광장은 원래 자동차 주차장이었던 곳으로 주로 마약 거래 장소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런던 동북부의 문화예술의 심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2003년 HCD와 런던시가 이 공간을 공공공간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롭게 기획하여 커뮤니티 허브 공간으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도 경제적 지식에 도움 좀 되셨나요?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는 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이용택 연구원이 도움을 주셨으며 지금까지 김진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쉴숨이 오늘 하루 쉴 곳이 오늘만큼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핫한 지역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천군 지역 정보 소식인데요. 오늘도 역시 서천군청의 홍보팀 김유주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의 정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10월 첫 방송이네요.
끔찍합니다. 벌써 3달만 있으면 2016년이 끝납니다. 싫어요. 저 앞에 자리 바뀐단 말이에요. 어머나. 싫어.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이를 의도쟁게 밝히셨는데 어쩌면 20대 마지막 가을이네요, 이제. 예, 그쵸. 근데 또 앞에 자리가 이미 바뀌신 분들 앞에서 싫다고 해서 또 죄송하긴 또 한데. 근데 네. 이게 어느 한 주는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고 느끼는 주가 있는가 하면 네. 또 요 며칠간은 또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네. 이게 가을인지 네, 맞아요. 여름인지 좀 헷갈리는 그런 날씨들이 계속 오락가락 지나가고 있어요. 엊그제가 진짜 약간 여름 같았어요. 네. 그죠. 화요일에는 좀 여름 같았고 네. 수요일에는 또 새벽에는 태풍이 이상해. 와가지고 네. 뭐 좀 시원한 듯하면서 또 낮에는 햇볕은 쨍쨍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날씨가 뭐 이러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진짜 오늘은 좀 실내에 있어가지고 어떤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뭐 날씨도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또 지진도 막 나고 해서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데 이러다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지 참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 지구 걱정하는 와중에도 또 그래도 혜주 씨가 서천군에서 네.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서천군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소식들을 네. 또 오늘 2가지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 5일에요. 서천 문예전당 대강당에서 서천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군청 신청사 네. 건립을 위해서 네네. 공청회를 개최했군요. 근데 저도 군청을 좀 가봤는데 네. 건물이 사실 오래되긴 했어요. 그쵸. 이 건물 중 일부 건물이요. 이게 1966년에 건립된 건물이래요. 에이, 진짜 50년이 초과한 거예요. 이게 오래됐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오래된 현 청사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굉장히 많은 민원인 분들이 하루에도 많이 방문을 하세요. 그런데 이 신청사 건물이 안전 문제 부분에서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지진도 일어나는 시점에서 예, 그렇죠. 이거 안전 문제 시급하죠. 네, 안 그래도 2014년도에 정밀 안전 점검 결과에 별관동과 후별관동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D등급을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공청을 열어서 신청사를 건립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안전 문제는 진짜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워낙 그 과가 이렇게 네. 많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처음 군청을 가게 되면은 어디가 어딘지를 좀 미로 같아서 헤매겠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별관동, 후별관동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별관동이 어디고 후별관동이 어딘지 몰라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구분이 이렇게 명확히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도 복잡하기 때문에 민원인님 입장에서는 더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혼자 찾아가시거나 팻말이 다 있어요. 안내 표지가 다 있는데 이 안내 표지도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같이 직원한테 물어봐서 뭐 안내를 하게 될 때도 말로만 설명해서는 더 복잡해요. 그래서 꼭 같이 동행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복잡하다 이런 민원들도 있고 해서 또 안전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안 그래도 그쵸. 지진 문제도 있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진 대피 훈련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네,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이제 공청회에서 밝히고 뭐 신청사 부지나 이런 것도 이제 뭐 많은 이제 주민들의 생각을 더 들어보고 해서 뭐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후보로 올라와 있는 곳이 어딘가요? 우선은 현재 있는 청사 부지에다가 지을 것이냐 이것과 이제 구 서천역 부지가 있어요. 예전 역사, 서천 역사 이렇게 해서 두 곳이 지금 후보지에 올라 있습니다.
결과는 뭐 이제 공청회 이후에 이렇게 이제 좀 확정이 되면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공청회는 현재부로 이제 지났고요. 만약에 이제 기사화 돼가지고 정확해지면요, 제가 다시 또 이제 서천 라디오 서천 1919 방송에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청회가 이미 끝났는데요. 네. 만약에 조금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들어서 내가 뭐 의견이 있다, 이런 신청사 관련한 의견을 뭐 내가 혹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신청사 이거 가지고 정말 궁금하실 게 많으실 거고, 또 각각의 이제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의견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새로 청사를 짓는 거고 이 입지 때문에도 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네. 그러시다면은 서천군청 재무과에요. 10월 7일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의견서를 재무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팩스번호와 이메일 알려드릴게요. 팩스번호는요, 지역번호 041-950-4451, 지역번호 041-950-4451에 의견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메일은 K, 영어, 알파벳이고요. KSH 숫자 56 @korea.kr korea.com KSH 숫자 56 korea.kr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사 건립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다는 지난 소식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소식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전시 소식입니다. 문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시하면 이젠 다 아실 것 같아요. 어디서 하는지. 그럼요. 워낙 많이 얘기했고 네, 한 워낙. 곳이 거의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장항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역시 전시하고 있고요. 오늘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권태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김병철 작가님의 개인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제목이 참 유독 와닿는 그런 전시 주제인데요. 네.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 참 꾸준히 이렇게 네. 지속적으로 전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몇 번 가봤어요. 전시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돼 네. 있잖아요. 언제나 한 번씩 쓱 가보면 항상 있어서 볼거리가 있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저도 많이 가봤는데, 뭐 이게 언제나 전시가 열려서 언제나 구경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전시를 가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분위기 너무 좋아서 좋았어요. 분위기가 되게 좋고요. 전시장을 쓱 한번 돌아보고 맞은편에 바로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천천히 커피 마시면서 여유를 좀 즐길 수도 있고, 전시 분위기가 왠지 좀 여유가 넘치잖아요, 전시장이. 그렇죠. 거기서 또 카페에서도 여유를 좀 즐기다가 보면은 주말에 인형극도 하거든요. 근데 인형극도 좀 보면 서천만의 좀 특색이 있는 인형극을 많이 공연이 열리고 있어요. 이 자체가 그 공간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권태로의 어떤 벗어남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전시가 이제 김병철 작가의 개인전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아요. 김병철 작가님의 그 개인전이고요. 10월 6일 6시에 오프닝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김병철 작가의 독특한 미적 감각과 현대사회에 대한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관람객 미술인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개인전은 이제 소소하게 워낙 많이 열리다 보니까 네. 참 많이 다녀봤는데, 그러세요. 이 네. 작가의 사상이 많이 보여서 이번 또 개인전에서 많이 그걸 보여주실 것 같은데, 어떤 작품들이 좀 걸릴까요? 네, 이번 전시 작품은 회화도 있고 또 설치 미술, 드로잉 등 20여 점의 전시가 된다고 해요. 미술의 시장성이 부각되고 감각적인 미술이 번성되는 지점에서 보기 드물게 개념 미술과 설치작을 선호하는 이 작가의 미적 세계를 경험할 작품들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이 식사하고 저녁에 네. 이렇게 뭐 차도 한번 마실 겸 뭐 카페도 있으시다가 이렇게 개인전 열리시면 오프닝 전시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도 오늘 점심 먹고 살짝 쓱 이제 들려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센터하고 또 여기 장항 네. 그 예술 창작 공간이 가까워서 워낙 네. 가까워서 한번 뭐 가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아요, 좋아.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오늘도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소식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왠지 좀 더 많은 네. 소식을 갖고 오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네. 맞아요, 그 느낌. 네네. 신청곡은요. 오늘 정말 듣고 싶었던 노래가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이 핫한 그 검색어에도 오르시면서 이슈를 겪은 그 가인 씨 있잖아요. 네, 컴백을 하셨더라고요. 네, 컴백도 하시고 이제 뭐 재밌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검색어에도 오르셨었는데 그래서 가인 씨의 무대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연관 검색을 타고 들어가다가. 네. 근데 너무 이 무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멋있으셔가지고 가인 씨의 카니발 신청하고 가겠습니다. 정말 약간 저는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약간 화려한 어떤 그 축제장에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보고 싶다. 네, 주제하고 참 걸맞게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연출하셨던데 네. 아무튼 가인의 카니발 노래 들으면서 저는 오늘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의 김희주 아나운서와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푸짐한 선물 공개합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사회적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챔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구이 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서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견브로와 함께하는 생활정보 팁팁. 네, 생활정보 팁팁 시간입니다. 역시 오늘 블로거 김대겸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겸입니다. 네. 네. 문득 웃음이 났어요. 아까 로고송에서 대겸 씨가 미리 사전에 녹음해 놓은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활발한데. 어떤 거죠? 방금. 네. 그 노잼에 나오는. 네. 근데 요즘에 대겸 씨는 그런 대겸 씨가 아닌 것 같아. 되게 처져 있어. 네. 네. 뭐 머리 아프세요? 아니요, 막 머리보다는 네. 온몸이 아픈 것 같아요. 굳이 꼭 하나를 찝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근육통. 네. 있어요. 다이어트 이후에 근육통이 왔나 봐요. 그 요즘 그 저희 직원분 한 분 있잖아요. 네. 그 진현 씨 네네. 오사맛 하는 분. 네. 그분 쫓아서 축구 나가거든요. 계속 나가고 있어요?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난 또 찾아간 영화관 때문에 또 근육통이 온 줄 알았지. 워낙 거기 많이 이제 열심히 뛰어주시니까. 거기는 이제 몸이 적응한 것 같고요. 그래요? 조금 더 격한 축구를 좀 했더니 다리가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이 요즘에 이제 9월, 10월 가을이 되면서 환절기잖아요. 네. 환절기 되면은 이제 비염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비염도 잘 오시고 맞아요. 이렇게 뭔가 환절기가 되면서 몸의 변화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머리가 저는 좀 최근 들어서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센스 있게 또 두통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 환절기라서 아픈 경우는 사실 좀 처음 들었는데요. 그래요? 네, 그 좀 머리가 평상시에 지끈지끈하고 자주 아프게 되면은 더 짜증나게 되잖아요. 그런 맞아요. 두통. 그 두통약을 먹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그 약도 계속 먹게 되면은 내성이 생기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만성 두통이 되는데 이러한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좀 생활 상식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또 워낙 요즘에 뭐 두통 받을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늘 얘기하지만 취업 준비생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80년대, 90년대생들이 그 뭐라 그러죠? 가장 불행한 세대라 그러던데. 그 저희들이잖아요. 취업도 힘들고 그러니까요. 취업도 힘들고 뭐 설사 취업의 문을 뚫고 사회생활을 해도 뭐 사실 크나큰 어떤 뭐 여러 가지 그죠. 네. 3포 세대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고 뭐 아무튼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통도 오게 되는데 이때 아무래도 근데 보통 얘기하는 게 휴식 아닌가요? 네. 많이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휴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휴식이 정말로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그 계속 피로가 쌓일 경우에는 정말 휴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꼭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만병의 근원이 그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잘못된 생활 습관. 네.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도 좀 조사하면서 처음 한 사실인데요. 보통 그 식사 시간 그때가 뭐 지났거나 아니면 식사 시간 때 배고프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안 챙겨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저 같은 분은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배 안 고파도 그냥 좀 미리 좀 먹어두면 되는데. 근데 이런 시기들, 이런 때를 놓치게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은 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혈당 수치가 낮아집니다. 네. 혈당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되고요.
혈관 주변 말초신경들이 자극을 받게 되면서 두통을 유발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이게 신경이 이게 무딘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배고프다라는 이 그 신경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다는 신호가 좀 늦게 오는 사람.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배고프다는 신경이 전달이 안 된 거지 몸은 계속 영양소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픈 거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경우에는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약은 잠깐 그 아프다는 거를 잠깐 잊게 해주는 거지. 그렇죠. 말 그대로 진통제 역할을 하죠. 네, 치료해주는 역할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성만 계속 생길 뿐이에요. 그러면 약 없이는 못 살아.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거네. 그러니까 뇌가 모든 그 기능을 이제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지시하고 명령하는 역할을 하니까 몸에서 이게 뭔가 영양소가 부족하다라는 걸 이제 뇌가 인지하고 두통이 생기는 건가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역시 굶는 건 건강에 여러모로 안 좋은 것 같네요. 네. 근데 두통을 유발하는 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잘못된 식사 습관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네, 꼭 이렇게 좀 머리가 또 지끈지끈 아파오고 밥도 좀 먹기 싫고 이러면은 찾게 되는 음료가 뭐가 있습니까? 커피. 아, 누구나 다 아는 커피. 직장인들이라면 꼭 끼고 산다는 커피.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퇴근하기 전에 한 잔. 제가 볼 때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담배 아니면 커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둘 중 하나. 아니, 담배, 술, 커피 이 셋 중 하나는 무조건 이 같이 하면 입냄새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커피에 해당됩니다. 네, 전 딱 그 커피를 지적을 하려고 해요. 네. 그 원래 일일 커피 적정량이 한 2잔에서 3잔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많아요. 카페인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머리가 덜 아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아까 같은 그 약같이 착각하는 거죠. 네. 근데 계속 두통이 있을 때마다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추후에 카페인 금단성 두통이 또 유발이 됩니다. 뭐 담배처럼 완전 이런 것도 뭐 금단 현상이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두통이 유발된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줄이시는 게 좋고요. 이뿐만 아니라 불면증, 심장병 유발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커피는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식품인 것 같아요. 계속 말하다 보면은 뭐든지 과한 게 안 좋은 네, 거죠. 맞아요.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뿐만이 아니라 두통을 유발하는 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정말 이걸 조사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품이 초콜릿이 있습니다. 아, 초콜릿이 두통을 유발한다는 건 전 처음 알았어요. 네, 초콜릿에 있는 아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아민. 그게 두통을 유발을 하는 성분이라고 해요. 물론 아민 외에도 MSG, 아질산염, 아스파탐 등이 두통을 유발하는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 있습니다. 초콜릿 말고도 물론 많이 먹었을 때 해당이 되겠지만 식초, 호두, 바나나, 시금치, 레드와인, 중국 음식들, 인스턴트 수프, 핫도그, 소세지, 베이컨,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등. 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것들이 배신 때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들었대. 물론 조금 먹었을 때는 뭐 괜찮은데 이제 많이 먹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잘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네, 커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초콜릿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군요. 그 초콜릿이랑 커피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안 그래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했거든요. 뭐를요? 그 시솔트 초콜릿이라고 약간 소금기가 들어가 있는 초콜릿을 이제 주문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근데 뭐든지 결론은 그거네요. 과하면 안 된다. 과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식습관을 지키면은 그렇죠. 제때제때 끼니를 드시고 오늘도 역시 그런 결론이 나는군요. 그렇죠. 저희 절대 위로하고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때제때 식사를 하시고 물론 과하게 드시면 안 되죠. 네. 이제 두통을 유발하는 그 원인 그리고 원인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런 것들 지켜가시면 그 스트레스 이외에도 유발하는 원인들을 이제 차츰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에 맞춰서 또 선곡을 해오신 것 같아요. 네, 또 원래 또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이기도 한데요. 배치기의 두통 추천합니다. 네.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요.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네요. 배치기의 두통 듣고 와서 저는 잠시 후 사연 팁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사연 팁팁. 네, 사연 팁팁 시간입니다. 사연이 하나 왔는데 익명의 여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또 요즘에 참 취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취업 준비생인 20대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한번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민이 있는데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1년 전만 해도 의욕 넘치고 긍정적이었거든요. 원래 성격도 활발해요. 근데 요즘은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취업 준비라서 지금 토익이랑 함께 다른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왜 하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 전공을 너무 좋아해서 이쪽으로 꼭 가고 싶은데요. 근데 꿈을 위해서 왜 꼭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짓말로 점철된 자소서를 막 쓰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도 느끼겠고 몇 군데 넣은 곳에서 서류도 탈락하고 광탈당하면서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뭔가 나만의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나다가도 겁이 나기도 하고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한창 취업을 준비할 나이인데 그 각자의 인생이 뭔가 좋은 회사 혹은 좋은 스펙, 연봉 이런 걸로 뭔가 우리들의 그 인생이 갈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네요. 예전엔 미래에 성공한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참 행복했는데 요즘은 너무 현실적인 생각만 하면서 우울해지네요. 원래 이런 건가요? 제가 철없이 징징거리는 거 아닌데도 너무 힘드네요. 네. 네. 이게 참 감정이입이 잘 되네요. 저는 뭐 취업 준비생은 아니지만 한때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던 경험자로서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 하루에도 여러 번 이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은 거의 간 적이 없었던 것 같고 항상 지옥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그렇다고 지금 이 방송하는 게 지옥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찌됐든 이제 그런 저도 힘든 시간을 겪어와서 익명에 보내주신 여자분의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대겸 씨도 혹시 그러신가요? 네. 이해는 갑니다. 이 무슨 느낌인지 이해는 가요. 근데 이제 근데 이 사연만 봤을 때는 뭐 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전공을 너무 좋아해서 꼭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전공을 좋아하는데 이 회사를 들어가야 되나? 전 되게 이게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사연 보내신 분은 좀 힘들겠지만 왜냐면은 전공을 좋아하면은 뭐 때로는 그 회사에 가서 전반적인 산업 환경이라든지 직무 환경 같은 거를 보고 나서 이 전공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이 될 텐데. 그렇죠. 단순히 그 대학교나 전공 공부만 해서 배운 것만을 가지고 그 전공을 좋아한다라는 거는 정말 그 취준생으로서는 너무 한계를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자소서에선 이 말 뺐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연으로만 네. 이런 말을 썼겠죠. 네. 근데 힘드니까. 저는 요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요. 어느 회사 한번 들어가서 일을 해봐야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데 요즘 취업 준비생들은 그 회사 들어가기조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도 쳐야 하다못해 인턴이라도 하다못해 아주 사소한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너무 경쟁률이 세니까 뭐 경험을 해봐야 내가 이 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요즘 현실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는 그래도 뭐 인턴이라던가 뭐 이런 활동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였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굉장히 피 튀기면서 준비하잖아요, 대학생들이. 인턴도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후배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니까 이 친구의 말이 저는 또 이해는 돼요. 뭐 들어가 봐야 뭐 알죠. 또 텐데. 그래요.
전공이 싫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게 경험조차 좀 하기가 참 힘든 이 현실이 안타깝긴 합니다. 되게 무서운 게 기회조차 어떻게 보면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기회를 그렇죠. 얻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SNL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런 취업 현실을 비꼬는 그런 상황극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1980년대인가? 네. 80년대랑 지금 21세기랑 이렇게 비교를 해갖고 면접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동엽이랑 이제 막 연기를 하는데 결론이 뭐였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아빠가 임원진이면 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맥으로는 젠장. 합격인 거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맞아. 아무리 노력하고 스펙이 좋고 뭐 이렇게 해도 인맥 못 이긴다라는 팔은 안 그런 들어붙죠. 현실을 또 비꼬는 것도 보면서 아 진짜 지금 20대 30대 뭔가 내가 내 꿈 회사나 혹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겐 참 어렵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참 이게 3자 입장에서 이런 말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냥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말이 맞아요. 때로는 무책임한 말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포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해봐야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꾸준히 한 사람은 결국 이기게 돼 있거든요. 인맥 다 필요 없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긴 터널을 지난 경험자로서 진짜 끝이 안 보였는데 정말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작은 기회가 오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기회가 예전에는 이제 큰 기회만 바라봤죠. 나도 뭐 대기업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작은 기회부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원하는 꿈까지도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 과정에서 내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오프닝 때도 사실 오늘 이 꿈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꿈이라는 것 자체를 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대겸 씨는 뭐 저는 꿈이 있나요? 보통 꿈을 이야기하면 장래희망 막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네. 너는 꿈이 뭐니 하면 뭐 네. 되고 싶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부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되고 싶은 게 마땅히 없었어요. 꼭 직업적인 네. 거 말고 아니, 그냥 그러니까 내가 뭐 막 살고 싶은 바꾸고 막 계속 바뀌었죠. 예. 그러다가 딱 결론을 하나 찾았어요. 뭐요? 내가 꿈이 있긴 하구나. 음. 그 꿈이 뭐였냐면요. 저는 돈 많이 버는 게 꿈입니다. 결론은 이 목적, 이 목표를 이루고 싶기 위해서 계속 다른 방법들을 찾아요. 근데 다른 방법들이 근데 다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네. 또 이것도 이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이 나름대로 이 재미가 있는데 음. 결론을 봤을 때는 나는 그냥 돈 많이 벌고 싶구나. 그렇기 위해서 이것저것 방법을 찾고 있는 거구나. 근데 특정의 모은 방법이 재밌어서 이 길로 가야겠다. 이런 건 아직 없어요. 그냥 나는 돈 많이 벌고 싶다. 딱 진짜 이게 목표예요. 그게 꿈. 아니 약간 네. 사람들의 관심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대겸 씨는? 그 관심병 말씀하시는 거군요. 근데 그 인정하는 건가요, 본인의 병을? 네, 저 관심병이 상당히 있는데요. 근데 그 관심을 받는 것도 최종적인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아 진짜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전 그래요. 이게 인기보단 돈이에요. 명예보다는 돈. 약간 뭐 돈 되게 뭐 세계 평화보다는 나의 부 이런 느낌. 네, 이런 게 더 큽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이제 사원 하나가 떠나가는군요. 왜요? 매장. 센터장님이 들으실 텐데. 근데 진짜로 이거는 그냥 아니요, 근데 꿈입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네. 뭐 나는 돈이 아니고 네. 뭐 책이 좋아요 이런 말도 웃긴 거죠. 뭐 좋은 사람은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책 보는 그러니까 것도 돈을 돈 잘 벌라고. 좋아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속물로 보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게 그러면 되면. 이제 돈을 네. 잘 벌어요. 벌어서 뭘 하고 싶은데요? 우선은요. 저는 근데 최소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고 싶은 게 가장 큰 거고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런 거 막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데 돈 벌어서. 구체적으로 네. 저는 그 집 욕심이 좀 있어요. 네. 좀 되게 이쁘고 내가 살 때 만족할 수 있는 집. 차 욕심보다는 전 집이에요. 집이 더 크잖아요. 집이 더 비싸잖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제 꿈입니다. 집, 땅. 단독주택.
땅 이런 거. 단독주택? 뭐 단독주택이면 내 단독주택이겠죠. 단독주택이야. 근데 막 여러 층이 쌓고 막 이런 걸로. 그리고 집에 땅도 좀 있고. 땅도 좀 있는데 뭐 나무 키울 수 있고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전원 생활을 꿈꾸는 거예요. 좋아하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그쵸. 여유로운 어떤 가족 생활. 네네네 맞아요. 단독주택에서. 네 그러고 그런 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되게 식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조금 힘든 친구들 좀 도와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근데 전 도와준다는 표현이 내가 막 기부해서 도와줘야지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있어요. 좀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가해버리고 싶어요. 어떻게요? 복지 정책을 할 수 있게끔 진짜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단순히 기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지 정책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약간 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게 해야 제 될 목표예요. 것들이 많네요. 인맥도 쌓으셔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런 정책에 영향력을 줄 정도로 돈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려면 몇십억, 몇백억인데. 그래서 전 사회복지 같은 것도 공부를 네. 한 이유가 네. 제가 막 이렇게 막 직접 막 실무로 뛰는 건 사실 자신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시스템을 알고 싶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겸 씨의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네요. 갑자기 내 사연 같아. 네.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또 남의 어떤 꿈이나 이런 사연을 듣다 보면 지금 같이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내 꿈은 뭐였지라는 생각을 하실 테니까 그렇죠. 그런 꿈을 한 번쯤 대부분 잊고 사시는데요. 항상 간혹 내 꿈이 뭐였더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더라, 난 뭐를 하면 행복해지더라 라는 거를 상기시키시면서 살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선곡을 해오셨어요, 대금 씨가. 네. 그 워낙 리메이크도 많이 된 곡이기도 네. 한데요. 제가 이 곡을 가장 처음 알게 됐을 땐 슈퍼스타 K에서 곽진원 씨랑 김필 씨가 네. 불렀던 때가 너무 감동 깊게 봐가지고요. 네.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네, 노래더라고요. 걱정 말아요 그대. 네, 맞아요. 선곡했습니다.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게 되는 매력이 있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연 팁팁에서 대겸 씨가 선곡해주신 곽진원, 김필이 함께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늘 생활정보 팁팁, 사연정보 팁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10월 6일) 라디오 서천 1919 끝마칠 시간입니다. 이상하리만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방송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센치해지는 가을,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건 뭘까? 꿈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벤의 꿈처럼, 그리고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띄워드릴게요. 라디오 서천 1919는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 관악 FM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울까봐 눈을 뜨면 희미해져버린 꿈처럼. 에고 무릎이. 당신의 이웃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밤낮 없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새 드릴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드릴 살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챙겨주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세금, 당신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